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있는 그 속박 에너지 때문에 자유롭게 떠놀지 못하고 어느 곳에 구속되어서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어의 이론에 따르면은 얘네들은 불연속적인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양자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기준으로 해서 불연속적으로 궤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궤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러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의 궤도가 이제 하나의 원소가 아닌 여러 가지 분자로 이루어진 얘네들 결합하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 일렬로 쭉 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한번 기체의 에너지 준위다 라고 해서 하나를 봅시다. 하나만 지켜보게 되면은요. 원자 핵이 만약에 질량처럼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배웠으니까 일반 상성 이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질량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화면처럼 공간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주변을 우리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마치 똑같이 원자 핵이 어떤 그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왜곡시킨다라고 하면은 전자는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냐? 자, 봅시다. 이 그림 보면은요. 얘는 지금 러더퍼드에서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전자가 만약에 여기 놓여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요. 얘가 빙글빙글 돌다가 안으로 쑥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뭐야?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점점 원자 핵 속으로 충돌해 나가는 그 원자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요. 이러한 형태가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가 않고 전자가 어떤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지만 얘는 정해진 에너지 준위 영역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그 안쪽으로 돌거나 더 안쪽으로 돌거나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옆그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놓여 있는 거 얘죠, 얘. 이 화면이 지금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전자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 가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을 건데 만약에 원자 핵의 가장 첫 번째 껍질에 놓여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바닥 상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쵸? 바닥 상태에 놓여 있을 거고 이때 얘는 이렇게 빙글빙글 궤도 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첫 번째 들뜬 상태가 되면은 두 번째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 점점 전자가 놓여있을 수 있는 영역의 그 폭이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바닥 상태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속박 에너지를 이겨내야 돼요. 그쵸? 구속 에너지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정확한 값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마이너스 13.6에서 마이너스 7.6으로 아마 더 에너지를 얻어 먹어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에는 조금 더 적은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적은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적은 에너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무한대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된다. 자, 그래서 전자 하나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에너지 준위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원자 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자 핵이 또 하나 있으면 똑같은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똑같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놓여있게 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는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전자는 분명히 뭐 최애각 껍질 2개,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에너지 준위가 똑같네? 그럼 같은 공간에 같은 전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네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하나의 에너지 준위 영역. 다시 말해서 하나의 스테이트에는요. 전자가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얘랑 얘랑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겹치지 않을 때에는 공간적으로 겹치지 않을 때에는 그냥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 준위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겹쳐버리게 되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두 개 놓여지는 게 아닌 에너지 준위 자체가 약간 나뉘게 됩니다. 약간 에너지 준위가 나뉘게 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원자핵에 있던 전자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원자핵에 있던 전자 하나, 얘네들은 다 각자의 에너지 준위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 파울리 베타 원리도 다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또 위로 가면 갈수록 다 두 개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나뉘게 된다. 근데 그게 원자핵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자라는 것은 엄청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작은 건데 이 고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밀집되어 있겠어요.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 있으면 이제 세 개로 갈리는 거예요. 세 개로 나뉘는 거다. 네 개면 네 개로 나뉘는 거다. 다섯 개면 다섯 개.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정말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게 고체 상태인 거고요. 그때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쭉쭉쭉쭉쭉쭉 나뉘어져가지고요, 각자 진짜 조금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려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막 n개를 그려봐요. 그럼 마치 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띠. 이러한 띠를 에너지 띠라고 해요. 에너지 띠. 이런 에너지 띠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 에너지 띠를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의 띠, 만약에 얘 보면 하나의 띠, 하나의 띠, 하나의 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는 띠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띠 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겹겹이 쌓여져 있는 거죠. 쌓여져 있어가지고 쭉쭉쭉쭉 쌓여 있어가지고 다른 에너지 준위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 값을 갖고 있는데 마치 워낙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띠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띠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띠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띠처럼 놓여 있는 곳은 에너지 준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띠가 없는 이러한 흰색 부분은요, 에너지 준위가 아니에요. 에너지 준위가 아니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쵸? 그럼 그 다음으로 보면 다시 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요, 우리는 허용된 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허용된 띠의 간격이 있을 겁니다. 이 간격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결국 이 간격을 넘어설 만큼의 에너지가 전자에게 들어가야지만 전자는 그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 준위, 들뜬 상태가 되듯이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올라가듯이 하나의 허용된 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먹어야지. 그쵸? 그래서 에너지를 먹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허용된 띠의 사이를 우리는 띠틈이다 라고 합니다. 띠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고체에서는 이러한 띠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해서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기 때문에 에너지 띠로서 전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떴어요. 끄고 되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걸 좀 더 깊게 다뤄보는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는 무시해도 돼요. 다 무시해도 되는데 이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스테이트 1에는 두 개로 분리된다. 자, 하나의 스테이트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 자체가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에너지 준위가 분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게 되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되는 구간은요, 존재할 수가 없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 준위가 분리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이제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혼란을 주는 부분인데, 아까 원자핵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에너지 준위가 겹치다 보니까 그것이 띠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띠 형태. 그 다음에 또 다음 띠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띠가 존재하겠죠. 자, 근데 이거 봅시다. 이러한 무수한 띠가 존재할 거긴 하지만 전자가
모든 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전자가 어떠한 에너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뭐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 전자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거고요. 그렇죠? 무수히 많을 거고 얘네들은 어쨌건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자유로워진 전자를요 자유전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은 전자들이 어떻게 되든 어쨌건 무한대의 에너지 준위에 도달해야지. 뭐 지금 이제 무한대의 에너지 T라고 할까요? 무한대의 허용된 T라고 합시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비로소 자유전자가 되겠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에 있는 에너지 T에서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T가 된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T. 오케이? 자, 아직 자유롭게 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지 않고 어쨌건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T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들, 그 전자들이 놓여 있는 이 에너지 T, 다시 말해서 허용된 T, 이 여기에 놓여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원자가 T라고 해요. 원자가 T. 원자가 T.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원자 내에 구속되어 있는 에너지 T에 있는 구속되어 있지만 에너지의 T에 있는 그 전자들의 위치, 거기를 원자가 T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가 T.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좀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결국 그 원자가 T를 넘어서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어쨌건 우리는 에너지 준위를 이용한 에너지 T로서의 이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 준위는요. 바닥 상태일 때와 그 다음 들뜬 상태, 그 다음 들뜬 상태, 그 다음 들뜬 상태로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했어요. 좁아진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T로서 바라보더라도 T틈 있죠, T틈. 에너지 T 사이에 있던 T틈. 또 다른 말로 허용된 T틈, 허용된 T. 그 T틈의 간격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원자가 T의 마지막 껍질, 마지막 D, 에너지 마지막 D에 도달하게 되면 D라는 발음이 이상해지는 세상이 됐어요. 원자가 D의 마지막, 최위에 있는 원자가 D 그 이상부터는요.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 D의 간격이 무수히 좁아요. 무수히 좁아서 어느 교재에서는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놓일 수 있는 에너지 D들의 간격을 그냥 없다라고 해서 그냥 쭉 이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사이사이 값은 존재하겠지라는 것을 살려서 간격을 일정한 게 좀 두고 있는 그런 교재도 있습니다. 어쨌건 원자가 T를 넘어선 이후부터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영역을 우리는 전도띠라고 합니다. 전도띠. 자, 전도띠던 원자가 T던 어쨌건 다 전자들이 놓여있을 수 있는 허용된 T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가 T던 전도띠던 전부 다 허용된 T에 속합니다. 허용된 T에 속하고 그 T마다의 간격은 전부 다 T틈이에요. 전부 다 T틈. 근데 다만 원자로 구속되는 게 이제 해제가 되는 더 이상 이제 구속되어가지고 빙글빙글 돌 필요가 없는 자유롭게 되는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바라봤을 때 속박되어 있지만 전자들이 놓여있는 허용된 T를 우리는 원자가 T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박되어 있지 않았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는 전도띠다. 전도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뭔 광고가 떴네요. 전도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부도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부도체는 절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연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뭐 도체냐, 부도체냐, 뭐 반도체냐 이거는요. 원자가 T와 전도띠의 이 T틈 간격이 얼마나 많냐, 적냐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를 볼까요? 정신사납죠? 정신사납죠?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놓여있는 원자가 T의 영역,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되어서 존재할 수 있는 전도띠의 영역에 에너지 준위, 다시 말해서 에너지 T가 겹쳐서 펼쳐졌을 때 그때 T틈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꽉 찬 상태로 원자가 D에 놓여 있는 거고요. 아직은 에너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구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속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원자가 D에 놓여 있는 전자들이 이만큼 포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들이 놓여있을 수 없는 이 에너지 갭이라고 해요.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에너지 D틈이라고 D틈. D틈을 넘어선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전자들이 놓이게 된다. 여기 이제 전도띠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전도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전도띠가 지금 없다라고 한 거죠. 이 표에서는 지금 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은 얘들이 이러한 배열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낸 게 바로 이거고요. 이거.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원자가 띠 안에서 존재하게 될 거고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전도띠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이 또 그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읽어봅시다. 원자가 띠. 원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띠. 차지하는 에너지. 자, 무수히 많은 에너지띠가 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허용된 띠가 있을 건데 그 와중에 속박되어 있는 녀석들의 에너지띠가 있겠죠. 이제 얘는 이제 좀만 더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전도띠가 될 수 있어. 자유롭게 될 수 있어. 그 녀석들이 모여있는 것들. 그것을 원자가띠다라고 합니다. 원자가띠. 원자가띠. 그래서 이 에너지, 띠틈만큼 에너지를 얻게 되면은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전도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띠 읽어볼까요? 전도띠, 원자가띠 위에 에너지띠. 그렇죠. 마지막 그 원자가띠를 넘어서는 그 위에부터가 이제 전도띠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부터 용어가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자유전자는요,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에 놓여있는 전자들을 이제 자유전자라고 하고, 에너지를 받지 않아가지고 아직 원자에게 구속되어 있는 녀석들. 그 녀석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건 아직 속박된 전하잖아요. 전자고, 그런 전자에 놓여있는 곳을 우리는 원자가띠다라고 합니다. 원자가띠. 원자가띠. 자, 그리고 양공이라고 하는데요. 양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절연체의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그냥 절연체. 또 광고가 떴네. 네. 예를 봅시다. 이 원자가띠 안에는요,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을 거예요. 전자들이 이렇게 빼곡히 쌓여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아니겠죠. 자유전자가 아닌데 이렇게 빼곡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하나가 위로 올라가 전도띠에 놓이게 되면은 얘를 바라볼게요. 이 녀석. 얘는 어쨌건 원자 핵에서 만들어지는 전자들의 배치인 거죠. 그쵸? 전자들의 배치고 양성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 다 똑같다라고 보면 어쨌건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건 이 전자가 이 공간에서, 자, 전자가 이 공간, 여기 있는 공간, 여기 볼게요. 여기 이 공간. 이 공간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전하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값을 내고 있다는 거죠. 얘가 존재함으로써. 근데 이 녀석이 전도띠 위로 올라갔어요. 전도띠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마이너스를 딱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간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쵸?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다. 플러스 전하가 있는 거겠구나 라고 해서 양공 혹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공.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옛날에 전류의 흐름을 얘기했을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죠. 원자 핵이 움직여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낸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게 전자가 이제 플러스로 움직이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흐름을 파악을 할 때 전자의 이동으로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전자가 아닌 다른 존재의 이동으로 바라보는 거냐, 그걸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해석한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전자가 전도띠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전자가 아닌 다른 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자가 아닌 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무엇인가가 움직인다라고 바라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빈 공간을 위에 있던 양공이 내려와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전공과 양공의 움직임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느 쪽을 방향으로 기준을 잡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의 흐름, 양공의 흐름 혹은 전공의 흐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양공 읽어볼까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고 전도띠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원자가 띠에 남은 플러스 성질의 부분.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가 이제 갔으니까 이제 그 영역은 마이너스가 아닌 이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도띠에서 양공이 존재했고 그 양공이 원자가 뒤로 내려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띠 틈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도체냐, 절연체냐, 그 다음에 반도체냐를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그림이 자주 나오게 될 건데요. 먼저 도체를 볼게요. 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자유전자가 많다 보니까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그 띠틈 간격이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거진 없다.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류, 조그만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바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럼 전자가 많이 이동할수록 점점 원자가 띠에는 양공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쵸? 자, 양공과 전자의 개념을요 같이 섞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보기에서 그런 식으로 묻으니까요. 많은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원자가 띠에 많은 양공이 채워진다라고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도체의 성질이에요. 그럼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이상한 거지. 얘는요 전도띠입니다. 전도띠. 근데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있네. 그냥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렇게 그린 거고, 만약에 이게 컬러 문제가 아니라 흑백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명암을 주게 될 것이고, 여기는 명암을 주지 않겠죠. 명암을 주지 않고 그냥 얘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다 라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띠틈, 전도띠에 있는 띠틈은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뭐 싫고 있는 교재가 있냐 싫지 않는 교재가 있냐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요 도체를요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다른 교재에서는요 이런 식으로도 그려요. 그냥 띠틈이 아예 없는, 여기가 원자가 띠, 그 다음에 전도띠,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는 교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연체로 가볼게요. 절연체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이 띠틈 간격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절대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나무, 플라스틱, 그냥 누가 봐도 전류가 통하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강한 에너지를 줘야지만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강한 에너지를 가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번개 맞은 나무, 그쵸? 번개 맞은 플라스틱. 강한 전류를 빡 가하게 되면은 빛을 빵 방출하면서 막 불 빵 나면서 어쨌건 전류가 흘러요. 흘러가지고 나무가 타는 거예요. 나무가 팍 하면서 타버리잖아요. 전류가 흘렀으니까. 근데 저항은 엄청나잖아. 엄청나니까 그냥 거기 전류에 못 이겨가지고 불이 나버리는 겁니다. 타버리는 거죠. 그쵸? 절연체도 어마무시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전류가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우리 교육과정에 담지 않으니까요. 절연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체는 작은 에너지만 가해도 전류가 잘 흐른다. 우리 일반적인 철, 그다음에 뭐 구리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금속이면 다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좀 특별해요.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결합을 합니다. 불순물을 첨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3조 원소랑 13조 원소랑 15조 원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 가운데 14조 원소가 있습니다. 탄소를 이용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샤바샤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띠틈이 충분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주면은 전이할 수 있도록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한테 약간의 에너지를 딱 가면은요 전자가 전이를 해요. 올라가. 근데 얘도 에너지를 쫙 가면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 이제 얘는 폭파되는 거지. 그냥 빵 터지는 거지. 이제 막 여기 불나버리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가면은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래서 우리한테 전류 신호를 딱 주게 되고 1, 전류 신호 안 주면은 빵 1령 빵 1령 빵 1령 빵. 반도체 여러 핸드폰 다 그런 식으로 디지털이라고 하죠. 이 디지털 신호를 내는 것을 다 이러한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 중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도체, 전원체,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도체를 봤을 때, 자, 전도띠 이상에서의 이제 에너지 띠 틈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교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차이가 있다. 갑자기 막 전도띠 위에다가 또 막 이러한 띠 틈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뭐야? 이거 부도체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 구분해 줍니다. 오케이.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도체와 반도체 혹은 부도체, 얘네들의 온도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냐,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그러한 이제 성질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도체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도체. 여러분 도체는 알고 있을 거고, 초동도체 발음이 안 돼. 초전도체 보셨죠? 그쵸?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로 낮춰졌을 때 더 이상 저항값이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은 순수히 전류로 전환이 되는, 완벽하게 저항값이 없는 그러한 금속이라고 할까? 도체죠, 도체. 그런 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계온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항이 사라지게 돼요. 도체는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핵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이 점점 작아집니다. 저항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 도체를 보세요. 도체를 보면 온도가 높을 때, 지금 이게 온도거든요. 여기가 온도가 높을 때는 점점 저항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지금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항값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가 임계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초동도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저항값이 빵이 돼버려요. 빵.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진다. 근데 반도체나 부도체를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낮아지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도체 같은 거 봤을 때 저항값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쵸? 저항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초에 이 녀석들은 전자가 전류로 지금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 밴드 갭이 너무 커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점점 들뜬 상태가 된다는 거고, 점점 들뜬 상태가 되니까 원자 핵 자체가 막 흔들려지는 거고, 전자들도 날뛰게 되는 거고,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전류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니까 점점 저항값이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저항값이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커지는데 반도체와 부도체는 온도가 커질수록 저항값이 낮아진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또 하나. 그러면은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도체보다 반도체나 부도체가 더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나요? 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온도를 올린다라고 해도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딱 알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온도가 무한대가 된다라고 한들 절대로 반도체가 도체보다 저항값이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낮아질 수 없고, 부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도체보다는 저항값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전류를 가장 잘 흘러내는 것은 도체인 건 확실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반도체는 전류를 더 잘 공급시킨다. 혹은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럼 도체와 반도체의 이 온도에 따른 저항값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볼게요. 자유전자와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영역을 이렇게 짝지은 것은,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떠들 수 있다. 그래서 전도띠라고 했죠. 전도띠. 그 다음에 양공이라고 하네요. 양공.
자유전자와 양공이 존재하는 에너지 영역.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요. 원자가 띠에 있던 원자가 띠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전자는요 승격했어요. 자유전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자유전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자가 띠에 있던 이 전자가 있던 공간이 빈 공간이 되잖아요. 빈 공간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플러스 뭔가 성질을 띠는 무엇인가가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양공이 놓여진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띠에 양공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자가 띠에 양공이 생긴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예요. 다음 4번. 또 봅시다. 고체는 원자 사이에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인접한 원자들이 서로 전자의 궤도에 영향을 주어 전자 에너지 준위가 원자 한 개일 때보다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로 갈라지게 된다. 그 이유를 쓰시오. 자, 이거 지금 뭐예요? 왜 에너지 띠가 생기냐?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파울리 베타. 이 베타가 아닙니다. 이 베타 아니에요. 파울리 베타 원리 아니에요. 베타 저기 나무 베타.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고 이거는 에너지 준위. 이건 너무 쓰기 많으니까 에너지 준위 하나에 에너지 준위가 중첩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중첩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뉘게 된다. 또 하나의 스테이트에 전자 하나 이상이 쌓여질 수 없기 때문에 스테이트 자체가 나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자의 에너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의 에너지 영역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존재한다. 오케이, 전도띠. 전도띠는 원자가 띠 아래에 있다. 아니죠. 원자가 띠가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전도띠라고 했어요. 전도띠.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원자가 띠가 있어요. 그럼 그 또 아래 띠 틈이 있을 거고 또 띠가 있을 거고 또 띠 틈이 있고 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는 허용된 띠죠. 허용된 띠. 어쨌건 전자들이 놓여질 수 있는 공간이니까 허용된 띠.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띠를 우리는 원자가 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된 띠 사이의 영역을 띠틈이라고 한다. 오케이, 띠틈 맞고요. 다음은 2번이네요. 2번인데 연습이니까 더 읽어봅시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가 차지한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끝! 됐어요. 넘어가죠. 4번. 아까 봤던 문제죠?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써봐라. 얘 같은 경우는 띠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연체입니다. 얘는 띠틈 있네? 반도체인가? 띠틈 있네? 반도체인가? 그런 게 아니라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간격에 띠틈이 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체죠. 그 다음 얘는 띠틈이 애매하게 있죠? 이런 녀석들이 이제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볼까요? 5번이 마지막일 거야. 6번이 마지막이네요.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샬라샬라. 보자. 보자. A. 자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 전도띠죠? 그러면은 B는 원자가 띠. 원자가 전자가 있는데 원자가 전자 맞네. 그 피해각 전자, 원자가 전자. 그쵸?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B의 전자들 에너지는 모두 같다. 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에너지 띠예요. 에너지 띠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들의 밀집된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른 겁니다.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른 거예요. 땡. 그다음 띠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쵸? 띠틈은 그냥 불응수적인 일이라고 했으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B의 전자가 A로 전이하면은 B의 양공이 생긴다. 그치? 전자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자유전자가 되면은 그 공간은 이제 양공이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양공이 차지한다라는 것과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다루는 거는 그냥 반도체 영역부터 나가요. 어차피 우리가 2학기 때부터 나갈 거니까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공은 전자가 떠난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공이 생긴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마지막 6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은 고체 ABC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도체, 반도체, 전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원자가 띠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C는 도체, 반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이건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A는 도체이다. 맞습니다. 상온에서, 그쵸. 이게 온도에서 나오는 거죠.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 그러니까 전류를 잘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C가 A보다 좋다. A 같은 경우는요, 절연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해요. 전기 전도성이 낮아요. 그래서 C가 더 좋다. 맞습니다. C가 A보다 좋다. 그쵸?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 B에서 양공의 수는 줄어든다. 자, 양공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전자가 전도띠로 많이 전이를 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공이 덜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류가 잘 안 흐른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B에서 양공의 수는 줄어든다. B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그 말은 전자가 전도띠로 더 많이 전이를 한다는 거고 양공이 원자가 띠에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땡! 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4번.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띠까지 다 나갔어요.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는요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 공지사항에다가 우리 그 예비 문제 있죠? 2차 집행평가 예비 문제 그거를 에너지 띠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기존에는 특수 상승 이론까지만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에너지 띠. 이 파트도 쭉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문제 한번 훑어보죠. 그래서 질의응답 한번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 띠까지 오늘 이렇게 끝내보도록 할게요.